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이거 이재명 부부 또 터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포착됐어요. 새로운 게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부가 뭐가 터졌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였을 때 그때 이재명하고 그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사들인 과일값이 최대 1,000만 원이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추가로 검찰이 이 부분을, 새로운 사실이니까 추가로 기소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둘 다 같이 이제 공동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재명 부부가 법인카드로 과일까지 구입했다는 이런 사실이 또 포착이 됐는데, 검찰이 실제 사용 액수하고 그 예산 출처 요것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공익 제보자인 조명원 씨는 2021년 약 8개월 동안 도청에서 근무를 했죠. 그리고 이 조명원 씨는 이재명 그 당시에 지사의 공간 냉장고에 제철 과일을 매일 공급을 해야 했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격주에 한 번씩 약 30만 원 이상의 과일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순회동 자택으로도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과일들을 모두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조 씨의 그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이재명 부부 과일값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 씨가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라고 있잖아요. 얘하고 통화 내용에도 과일에 대한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 씨라는 이 여성 비서관이 복숭아 하나 더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 씨가 복숭아 하나 더요? 예, 물음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그런 통화 내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백 씨라는 애가 과일 상태를 또 물어봅니다. 상태가 어때요? 조 씨, 괜찮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조 씨는 과일 가게 사장으로부터 도청으로 결제받으러 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고 법카로 결제받으러 과일 가게 사장이 직접 도청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 돈처럼 경기도민의 돈을 써버리는 이런 느장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가계 거래 이 내용을 확보를 했어요. 누가? 검찰이. 요 예산의 종류와 규모를 지금 수사하고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경기도민이 도지사 뽑아주면서 경기도를 위해서 잘 좀 일 좀 해달라겠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그 혈세를 마치 내 돈처럼 이렇게 두 부부가 겁대가 없는 거죠. 조 씨가 그 경기도 별정지 공무원 배모 씨와 통화해서 매일같이 과일 상태를 놓고 수시로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씨는. 그리고 지난 5일날 공개된 배모 씨하고 조 씨 사이에 통화하는 내용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토요일날 일요일도 출근해가지고 이 유용된 예산의 규모와 종류를 지금 막 계속 파악하고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혜경을 다시 기소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캐도 까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대한민국 참 말아먹을 사람들이다. 그 주인공인 이재명 씨가 오늘, 정말 큰 배지에 중독된 중독자들하고 함께 참 이상한 행진을 한다. 금배지 중독자들이 민주당에 106명이 있어요. 오늘 이 106명이 바보들의 행진을 시작하는 걸 제가 오늘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재명이라는 분이 의총회를 열었잖아요. 거기에 106명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택한 그 이재명 이 사람의 결정에 환영을 한다.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큰 승리의 길로 우리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62석 중에서 106명 국회의원이 이재명에게 환호를 보내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김정은 숭배하듯이 북한 조직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김상희, 우원식, 이탄희 이 의원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민주당이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지 지켜보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딱 보면은요. 자, 이재명이가 불질러 놓고 그 불을 피우는 이 조직 안에 있는 금배지 중독자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숭배하듯이 이재명을 숭배하는 북한식 조직이 바로 대한민국 이 안에 있었다. 어디에? 여의도 섬에.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독자 106명이 민주당은 시대정신과 가치를 제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그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 질러. 이것은 가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전제 하에서 지역구 최대 승리를 위해 가지고 민주당과 진보 정당 간의 연합정치로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비례연합 정당 구성에 있어 상호 배려를 협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독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연대연합은 서로가 잘하는 것을 역할 분담했을 때 윤석열 정권 심판은 극대화될 것이고 당대표 말씀처럼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총선 승리 주역이 될 것이다. 여기서 당대표 말씀, 이재명 말씀 이렇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가지고 대한민국 말아먹어도 이재명이 네가 말아먹어라. 대한민국이 잘 되고 네가 잘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막 밀어주는 이런 집단들이 4월 10일 날 어떻게 배치를 하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06명의 금배지 중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은 너무너무 훌륭하다. 박근혜 촛불단의 정신과 경험을 살려가지고 연대연합의 전략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다소 시간이 촉박하고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이재명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신 만큼 지혜를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니? 이렇게. 아니 맹목적이잖아요. 우리 대표님, 우리 어르신. 그냥 맹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히 이재명은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숭배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호는 박수와 옹호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희망이 보이는 것은 자 106명이 금배지 중독자들 106명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5, 60분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자, 이분들은 아마 깊이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정이 지난 후에부터는 이분들은 이낙연 당으로 가지 않을까 늘 희망해 봅니다.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당과 원내에 훌륭한 지도부가 있고 또 전략 전술에 능한 훌륭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역량이면 충분히 도전해서 국민들에게 180석을 받아낼 수가 있다. 아주 자화자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 민심의 바다로 전진하자. 민심의 바다. 내 생각은 민심의 수렁으로 빠져버릴 거다. 내 생각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때문에 착살났잖아요. 4년 전에. 그리고 국민들이 사기꾼들아 이런 사기꾼들 그때 국민의힘도 사기꾼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재명이가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국 당 송영길 당 떴다방 개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엄청난 떴다방이 생긴다. 떴다방 당이 이렇게 되면은 투표용지가 1m 가까이 될 겁니다. 너도나도 다 당 만들어가지고 3%만 얻으면은 국회의원 배지 달잖아요. 4년 전에 투표용지가 48cm였어요. 21대 4.15 총선에 열렸던 2020년 4월 6일 날 경기도 수원 권선구 소재 인쇄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총선 투표를 들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사람 키 많아요 거의. 아니 용지값은 누가 내냐? 국민 세금 아니야? 거기다가 정치 검찰 해체당 송영길이가 깜빵에서 이거 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충실한 우당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의 취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중심으로 노력을 다할 것을 공개 선언합니다. 이렇게 송영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떴다방이지. 송영길이 당명이 너무 웃기잖아요. 정치 검찰 해체당.
그 지가 떴다방 대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이가 하는 말, 정치, 검찰, 해체당, 옥중 창당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준 거지? 민주당 패거리들이 만들었어요. 106명 금배지 중독자들이 누구를 숭배하면서? 이재명을 숭배하면서. 자, 송영길 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국, 이 사람도 지난 1일 날 싱크탱크 리셋 코리아 행동의 발기인 대의를 여는 등 공식 출범에 나섰습니다. 저 조국이도 송영길도 배지를 달아야 국제부 특권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다리 놔줬죠? 이재명이가 다리 놔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주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서 최소 정당 득표율 3% 목표를 할 것이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가지고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배지에 중독된, 완전히 마약 중독자처럼 배지의 중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가지고 모든 발언들을 이어나갈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도 열린민주당이 매운맛 민주당을 자칭하면서 야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가지고 5.4포인트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강욱이, 윤미향, 이런 내장 없는 애들이 국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도 강성 지지자들 등에 업은 이 사람들 원내 진입 시도가 불보듯 만하게 이어질 것이다. 또 입법부는 또 개판이 되는 그런 입법부가 될 것이다. 이거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4월 10일 날 이들에게 의석을 최대한 주지 않아야 된다.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만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였어요.